안녕하세요. 곽규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70년 전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순국하신 호국 영령님들의 넋을 기리면서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6월 이 순간 한반도의 상공에는 긴장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6월 4일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로 촉발된 긴장 국민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고, 북한군은 전방위적인 군사 도발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군 참모부에서 올린 대남 군사행동 방안을 시행을 보류함에 따라서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김정은은 대전략과 세부 전략 전술의 입각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는 여전하고, 지금은 작전상 일보 때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못한 무력도발,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도발이 아닌 제2의 천안함 폭침,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충격적인 도발을 모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를 비롯해서 성급한 일부 인사들이 남북관계의 긍정적 신호이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보일 때다 라는 안이한 판단과 굴종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본질을 봐야 하는데 표면만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뭔가를 좀 준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해도 조공이고 포장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한 대북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잘못 판단하면 허송세월을 넘어서서 어떤 국군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국가안보와 국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냉철하고도 치밀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력하나마 북한의 정책 전환 배경과 향후 예상 행동을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1일 방송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분이다, 그것은 단지 트집잡기다,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다, 어떤 이은 대남 도발도 어떤 징검다리일 뿐이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본질은 핵미사일 무기 체계 완성과 실전 배치 선언에 있다. 좀 더 나아가면은 내년에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개될 어떤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 국면이 아니고 어떤 핵군축 협상으로 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사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카운트다운,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도발이 어떤 깜짝 도발 수준을 넘어서 이미 상당 부분 예고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성전결식의 도발을 통해서 명분을 가지고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의 대남 무력 도발 보류 지시도 어떤 전체를 보류한 게 아니고 어떤 기성전 단계에서의 전의 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본 계획을 최근 정세 변화에 맞게 조금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소하거나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 뭐 기성전 조국이다, 뭐 기성전 정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기성전 핵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도 아니고 어떤 대북 제재 해제를 금방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핵개발은 완료를 해야 된다. 핵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뭘 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북한의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지금 단계에서 노리는 건 무엇이냐? 2012년 공식 집권 후에 근 8년 동안 추진해온 그 핵개발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 핵개발의 마침표를 뭘로 찍느냐? SLBM, 잠수함 탐도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핵미사일 개발 체계 완성을 하고 실전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LBM은 그야말로 공포의 핵군형의 최종 무기이고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판단이 틀리더라도 정권 안정을 넘어서서 김씨 일가가 영구 통치하는 한반도 건설이라는 김정은의 대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핵미사일 그 개발에 그 올인하고 있는 그 김정은의 집념,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트럼프의 그 전략적 북한 무시, 그리고 대북 제재 해소 기대의 물거품, 그리고 경제난 심화, 뭐 이런 국면에서 SLBM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전 세계 질서가 바뀌고 전 세계의 어떤 그 전략적 구도뿐만 아니라 물자, 인원 이동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국면에서 김정은이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기가 염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묘수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신의 그 목표를 이번 기회에 완성하자. 이것이 저희 김정은의 그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속마음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은 남북 협력과 같은 작은 이익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어떤 스몰 딜을 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죠. 소리를 버리고 큰 승부를 해서 일거의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자. 핵도 가지고 경제 어떤 활력, 그 경제난의 그 숨통을 트는 그런 걸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김정은의 큰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김정은이 만일 핵 미사일 마침표를 지게 도발을 한다. 트럼프의 군사 행동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걱정해 와서 못했고요. 뭐 기술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 트럼프의 군사 행동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군사 행동마저도 김정은이 이제는 트럼프가 그렇게 무모한 그 승부수를 못 던질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 섰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국내 인종 갈등이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볼턴 회고록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섣불리 트럼프가 군사 행동에 못 나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저는 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랜 고민 끝에 지난 5월 24일 날 북한이 보도한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그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김정은이 결심을 그치고 어떤 지금 전국을 몰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의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핵 억제력을 강화시키고 전략무기의 극단적 운영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면의 국면을 전개 양상을 저는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어떤 김정은의 판단과 달리 군사행동적,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린 트럼프가 어떤 반전 카드로 어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그 카드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중국이 뒷배를 봐주고 2,500만 북한 주민을 그 볼모로 삼는다면은 충분히 감내해 내갈 수 있다. 계속 북한을 트럼프의 마음대로 그렇게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옥새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단이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주민들을 그렇게 어떤 한몸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전체를 내세우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이번 북한의 도발 국면을 최고 존엄에 대한 권위 훼손을 막고 한국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분풀이 그리고 길들이기, 김여정의 권위 만들기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전주곡,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종 종착점은 김정은이 주관한 핵미사일 실험, 실전 배치 완료 선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핵미사일 개발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SLBM 도발의 의미,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은 지난 21일 방송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이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와 김정은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에서의 주목되는 점, 그리고 향후 본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정은 지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군사행동을 취소하거나 백지시킨 게 아니고 보류했다는 점입니다. 무력 도발 카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야기할 때 칼은 주머니에 있을 때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꺼내는 순간 이미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떤 휘두른 만큼 응징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은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경계태세를 더욱 상승시키면서 어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국 같으면은 항공모함을 3척이나 한반도로 직결시키고 온갖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따라서 김정은은 한국 정부 길들이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를 코너로 더 몰면 오히려 코너에 몰는 쥐가 고양이를 문다듯이 그냥 달라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총참모부에서 올린 군사 행동안 모두가 겉으로는 대남 강경책이지만은 북한의 작충수가 될 가능성이 큰 방책들입니다. 삐라살포는 투입대 효용을 비교하면 막수 중의 악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정부가 지금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민간단체의 대북 살포를 어떻게 정당성을 주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북 전단 문제는 어떤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은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하는 거 허용하자. 군만 빠져라. 군이 빠지고 민간이 하면 우리도 오케이다. 서로 알고 그런 거 좋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 날리는 전단은 위조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 국민들이 보면은 참 웃음소리밖에 안 들 거고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날리는 전단은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발상 차원에서 전단 문제는 그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온 거를 요번에 일거에 뒤집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그건 아니지만 정말 북한이 무리수에 무리수를 떠는구나. 핵개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경상강 관광지에 군을 주둔을 시키는 문제도 어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의해서 하여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시원하게 그리고 위협도 우리 정부에 주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중시하는 게 지금 관광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원산 갈마 관광지구가 그 다음에 몇 차례 준공식 연장됐지만은 이제 금명간 완공이 될 겁니다.
만일에 이런 사태가 되면은 완공시키고 나서도 텅 빈 해안만, 텅 빈 객실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경제개발 특구 사업 이런 것도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주, 그것도 남북 간 공동자산인데 거기에 진입을 해서 파괴를 한다. 엄청난 그 자충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DMZ GP 재고 보건 문제도 어떤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좋겠지만은 사실 그 남북 그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여러 문제점이 논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미 정찰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군사훈련을 못하게 한다든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인 합의였거든요. 근데 이런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이걸 자기들이 물리친다? 이것도 상당히 자충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 9.19 합의하고 4.27 그 남북 정상 합의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뭐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 정부는 그걸 옥동자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고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상 그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감행하고 곧바로 어떤 핵미사일 도발책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전략적 고려를 하면은 이건 물러설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물러선 게 됐죠. 다음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그 김정은의 결정이 김여정의 이상을 흔들 것이다. 김여정에는 백합 역할을 시키고 자기는 국합 역할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참 저는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평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남 강경 드라이브의 전면에 나왔은 건 김여정입니다. 근데 김여정은 김정은과 한 몸입니다. 구분해서 보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정서적, 정치적 동반자로 지금까지 지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국합, 백합 하면서 악역은 이쪽으로 맡기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역할을 할 때 2인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구분한다? 저는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여정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면서 김정은과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고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김여정이 주도한 것은 대남 비단전과 남북 공동연락소 파괴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총참모부로 위임을 했습니다. 총참모부가 지금 사태를 이제 군사 행동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곧 있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그 대적사업, 북한이 말하는 대적사업에서 어떤 승리를 주장하면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회의, 어떤 결전의지를 더 한층 다지는 그런 것이 기본 컨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위한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어떤 토의와 결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회의에서 김정은의 위대성이 강조되고 김정은의 그 어떤 그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어떤 대적 사업을 진두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명분을 달아서 어떤 군사 칭호를 하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지금 김여정은 당 제1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군사 관련 직책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한 김여정에게 향후 그 대남 대미 정책에 있어서의 그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김정은 유고라든지 어떤 급변 사태 시에 어떤 전체적인 그 국면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 포석을 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후계자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고 오빠를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고 백두혈통의 영구집권 체제를 다져나가는 그야말로 2인자, 백두혈통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후계자와 2인자는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아직 젊은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여정은
김정은과 동세대 인물입니다. 3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아들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사극에서도 알지만은 지금은 아직 후계자 논의가 될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아직은 뭐 저는 어떤 후계자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과도하게 뭐 어떤 당중앙 표현이라든지 김여정의 행동을 가지고 후계자로 자꾸 결부시키는데 과거의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의 그런 걸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30년, 40년, 이제 50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상황을 볼 때 과거에 그랬으니까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대 시대에 맞게끔 어떤 평가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도식적인 분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5월 회의 시에 핵 억제력 강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번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 지시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억지력은 공격력입니다. 곧 북한은 그 용어를 그 혼란 전술을 자주 쓰고 뭐 이중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능통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을 시킨다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본회의에서 어떤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인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번 대남 도발 국면을 통해서 그 외부의 적을 활용한 내부 결속, 한국 정부 길들이기, 그리고 김정은과 김여정의 리더십과 이상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SLBM을 비롯한 핵미사일 시험 도발의 명분도 축적에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결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도발, 후대화 전략의 핵심이자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SLBM 시험 발사의 적기 그리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제2의 천안함 폭침,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재래식 도발에 대한 대응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강조한 것은 당연히 어떤 북한의 재래식 도발도 막아야 합니다. 엄청난 우리한테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SLBM 시험 발사 저지에 우리가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그 SLBM 도합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레드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을 사전에 이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핵 개발 국면에서 레드라인을 설정했을 때 실익이 크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핵 개발을 거의 마치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여기는 절대로 못 넘어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설정했는데도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군사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았던 중국에게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막아라. 핵 개발을 중지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과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과 협조하에 전략 무기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도 자주 국가로서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 중일 때와 북한이 핵 개발을 거의 완성했을 때의 정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중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